여러분, JP 모건 체이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월스트리트의 심장, 세계 금융의 거인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의 그림자가 과연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부터 JP 모건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자, 가장 직접적인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320.41달러.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매긴 JP 모건의 가격표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가격표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실 이 숫자 하나만 보고는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금융제국, 과연 속은 얼마나 튼튼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엔진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돈 버는 기계인지, 그 엔진의 핵심 부품, 바로 재무 상태부터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와, 4조 5,600억 달러. JP모건의 총 자산입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JP모건이 단순히 한 회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산만 이렇게 거대한 게 아닙니다. 143억 달러. 이게 뭐냐면 2025년 3분기 딱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 자체도 정말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숫자들 그냥 많다고만 하면 감이 안 오죠. 이게 좋은 실적인지 알려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보세요. 순수익은 9%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12%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그냥 덩치만 큰 공룡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안정성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CET1 자본 비율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금융 체력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JP모건의 CET1 비율 14.8%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훨씬 아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경제적 충격이 와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무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안정성 면에서도 합격점을 주고도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JP모건의 내부, 그러니까 숫자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숫자들이 쌓아 올려지기까지 JP모건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은 어떤 경쟁 환경에 놓여 있을까요? JP모건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미국 금융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01년에는 미국 철강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한 US 스틸을 만들었고 심지어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은 1907년이었죠. 월스트리트 전체가 무너질 뻔한 공황을 JP모건 개인이 직접 막아냈어요. 이건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이 거대한 제국은 바로 제이미 다이멀 CEO와 제레미 바넘 CFO가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 과연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미 다이먼 CEO는 시장에 대해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캬, 무슨 뜻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위험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아주 뼈 있는 말이죠. 다이먼의 이 경고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제들로 이어지는데요. 경영진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첫째, 고용도 해고도 잘 안 되는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둘째, 역사적으로 너무 낮았던 부실 채권 비율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점. 그리고 셋째,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사모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금리 변화라는 거센 파도까지 정말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과제들을 안고 있는 JP모건의 미래,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FO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베스트 시나리오. 이건 노동시장이 계속 튼튼해서 사람들이 돈을 팍팍 쓰고 그 덕에 대출이 쭉쭉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가능성은 보통이고요. 자, 다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성장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는 계속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워스트 시나리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노동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가능성은 낮음으로 보고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노동시장의 건강 상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JP모건. 네. 엄청난 규모, 엄청난 수익성, 그리고 탄탄한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정말 치열한 경쟁에도 직면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100년 넘게 미국 금융을 지배해온 이 거인에게 진짜 위험은 변화무쌍한 외국 시장 환경일까요?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거대해진 바로 자기 자신의 몸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JP모건의 다음 10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